자, 오늘 제가 호서 전문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전달드려 볼게요. 그 내용은 보통 이래요. 제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타고난 이 흙수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부를 이루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 책도 그렇죠. 제 책도 제목이 그러잖아.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책 제목에도 있어.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를 창출했고 어떤 식의 준비를 했었고 어떤 식의 환경을 살았는지 오늘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자, 오늘 준비한 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방법.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혹은 자본주의를 공부하지 못했다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냥 기존처럼 부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자본주의를 공부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무단하게 공부하려고 하고 바로바로 시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방과하고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은 다가올 불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대학교 교수 활동할 때 쓰던 강의 자료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초생활자 신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할머니랑 둘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저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 돈이 없으면 호화롭게 살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돈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을 뼈저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창문에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딱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날 누가 본 것 같아. 보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누가 날 보고 있다는 느낌.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왜? 지층이야. 집이 지층이기 때문에 개가 걸어가면 내 창문을 봐. 근데 한번 내가 강아지 한번 간식을 한번 주니까 계속 오는 거야, 얘가. 얘가 계속 와. 근데 오면 좋은데 이게 똥이랑 오줌을 많이 싸서 거기 이제 지층이라 냄새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어요.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좀 저녁에 잠을 들라고 딱 눈을 감으면, 익숙한데 저는 익숙했는데 눈을 딱 감으면 소리가 들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귀에서 막 맴돌아. 그래서 잘 때 귀에다 휴지를 꽂고 잤어요. 일전에 한 번은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가갖고 새벽에 너무 놀란 기억이 있어서 잘 때는 귀에다가 휴지를 꽂고 잡니다. 바퀴벌레 들어갈까봐. 그리고 이게 가끔 이제 그 싱크대 밑에 쥐도 잡혔어요. 쥐도. 도심 속에 있는데 서울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끈끈이 나왔고, 근데 그 끈끈이도 아까워서 원래 쥐 한 마리 잡히면 버려버리잖아. 계속 갖다 놨어. 왜? 더 잡히라고. 한 일주일 갖다 놨어. 지갑은 거기 잡혀가고 있었어. 그리고 겨울에는 막 동파가 화장실 밖에 있어서 제가 이게 화장실이 좀 급하면 화장실 갔는데 누가 있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봐. 그러면 저는 문 두들기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 집인데 화장실 밖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았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가 좀 지나고 나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막 전단지 알바부터 주유소, 이런 일용직, 배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학교 다니면서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생활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살았죠. 그때 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대학까지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취직해서 빨리 돈 벌고 싶었어. 빨리 돈 벌어서 할머니도 조금 돈도 좀 드리고 할머니도 좀 좋게 살고 하고 싶어서 많이 돈 벌어야겠다. 꼭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나는 빨리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되니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대학을 다 가는 거야.
대학을 다 가.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을 나와야 사람 구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야지만 인간답게 혹은 성공할 수 있다. 계속 요렇게 생활을 했어요. 우리 반 전체, 우리 학교, 내 친구, 영희, 미형이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구나. 대학을 가야지만 돈을 많이 버는구나. 내가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야간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토목학과를 전공했어요. 건축, 토목. 건축은 들어 올리는 거죠. 토목은 교량, 댐, 측량 뭐 이런 것들. 이제 공공시설을 좀 만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제가 토목학과를 나왔죠. 그렇게 낮에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과대표, 반대표를 하면서 성적장학금을 받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어렵게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딱 졸업을 하고 나오니까 제가 이제 토목이라 설계나 이제 현장 쪽을 가야 되는데 이거 뭐야,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내 졸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는 거야. 졸업장이 이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대학교만 나오면 난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야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야,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거야? 대학교 나왔는데? 뭐야, 이게 맞는 건가? 아니, 나는 많은 장학금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 아직까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진짜로 나 세상에 나와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야, 대학 나왔는데 별거 아니구나 진짜 세상. 이러면서 엄청 허탈하고 멘탈도 매번 깨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1,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 딱 나와서 내가 보니까 내가 어렵게 받은 내 졸업장이 전혀 필요 없구나. 인생은 절대 달라질 수 없겠구나. 내가 이 가난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난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빈곤이라고 생각하는 거,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전 잘 알기 때문에 엄청 두려워합니다. 무섭기도 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만 가난하면 되는데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 혹은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못 해줄 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의 그 무서움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교만 나와서 아파트를 사고 부자가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내가 이제 설계업체 쪽에 좀 들어가서 이때만 해도 월급 한 150만 원 받았습니다. 월급 150만 원의 직장에 입사를 하고 내가 아파트를 살려면 그때 10년 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은 한 3억 원 됐어요. 3, 4억 원. 근데 내가 만약에 사회초년생 월급 150만 원을 아끼고 절약하여 100만 원을 제가 적금했다고 보죠. 그럼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30년은 아끼고 아껴서 3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내가 아파트를 내 명의로 된 걸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아프면 안 돼. 그리고 저는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면 안 돼요. 누군가를 지켜야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면서 나 혼자만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매번 유지비가 들어가는 차량은 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내가 10년 동안 일할 수 있게 잔존해야 돼. 나 또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계속 레벨업을 해야 돼. 계속 내 가치를 올려야 돼.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고, 야근은 뭐 내가 말 시키지도 않아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좀 반대인 경우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극강의 상황에서 이런 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매년 집값이 수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만 어긋나도 나는 절대 집을 못 사는구나.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혹은 집값이 내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빠르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뭐 어떠한 리스크가 하나라도만 발생되면 나는 평생 집을 못 산다. 나는 평생 이 지구에, 대한민국에서 내 방 한 칸 없이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무섭게 깨닫게 됩니다.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계산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현실이. 한마디로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게임인 거야. 내 캐릭이 처음부터 이게 레벨업을 할 수 없는 캐릭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공략집들, 제 게임이랑 자꾸 비교하는데, 공략집들, 그 레벨업에 맞는 던전들, 그런 것들을 들어가다 보면 저는 결국에 절대로 정상에 쓸 수 없어. 아니, 내 집을 살 수가 없어. 누군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교한 가난의 프레임으로 이게 설계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미친듯이 성공한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다닙니다.
TV도 그렇고 관련 책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은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족적,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들을 자꾸 남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는 절대로는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 만날 수도 없죠. 제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과 인볼브 될 수 있는 거, 이게 겹치는 거, 어떠한 무언가도 없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언도 어렵고 멘토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책을 미친 듯이 읽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읽었어요. 진짜로. 아예 그냥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읽었어요. 답이 나올 때까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전 시대 때의 노예로 태어나면 제가 아무리 밭을 잘 갈고 농사를 잘 짓고 장작을 잘 패도 노비는 노비예요. 아무리 잘해도. 제 자식도 노비입니다. 왜? 내가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신분을 바꾸지 못했죠? 지금은 어때요? 제가 하는 만큼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만큼 계층 이동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책을 무조건 읽었어요. 방법을 배우려고. 어떻게 가는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태어났는데 딱 우리 회사가 있어. 아버지 회사가 있어. 태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경영교육을 받고 있어. 매번 경영교육을 난 받아. 난 다 그렇게 받는 건 줄 알았어? 다 아버지들이 회사에 있는 줄 알았어? 태어났는데 경영교육을 안 받아도 내가 게임할 수 있는 거. 게임이 뭐죠? 사업을 여러 개 해보면서 성공하는 걸 찾아다닐 수가 있어. 집에서 서포트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아니죠. 금수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또 이거 금수저는 빼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정 부분 부모님 원망을 합니다. 저도 원망했어요. 이게 졸업식 때 남들은 다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다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데 저는 항상 집에 혼자 갔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엄청 운 게 많이 기억나요. 왜 나는 그 흔한 평범한 행복조차 누릴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그렇게 원망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원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턴 그래, 어차피 이렇게 태어난 거 후회하고 원망해봤자 달라진 건 아무도 없다. 내가 태어나면서 내 밭이 없는 거, 내가 서포트해줄 누군가가 없는 건 이거는 더 이상 원망할 필요가 없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어느 정도 탓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가난하게 죽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서 내 잘못 아니겠냐. 그래서 태어날 때 금수 아니야. 오케이, 패스. 그럼 뭐예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재테크죠. 재테크를 통해 부를 만들어내는 거. 내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 자본금을 불리면서 잔존 가치가 높고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재테크를 통해 내 자본금을 올리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일하지도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므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 구조, 이 2가지를 생각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맞죠? 현실적으로 답이잖아요. 이 2가지가. 그러면서 제가 2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재테크. 재테크의 큰 틀이 뭐죠? 주식과 부동산이죠. 저는 지금도 주식합니다. 근데 오늘 주식 얘기하면 우리 밤 새야 돼. 우리 오늘 밤 새면서 바이든 정권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기축통화가 되는 선진국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쭉쭉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나가신다. 그래서 주식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주식. 근데 제가 주식을 맨 처음에 하니까 했어요. 했는데 얼마 따? 뭐 하루에 뭐 5,000원, 만원 막 이렇게 따. 5,000원, 만원을 제가 따. 그리고 좀 엄청 빼고 싶어. 막 빼서 내가 막 땄다고 막 이걸 내가 나한테 쓰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막 하루쯤 빼. 주식을 또 빼. 딴 걸 또 써. 그리고 다시 넣어. 근데 이번에는 한번 따봤으니까 기존에 넣었던 것보다 좀 무리해서 내 재산을 좀 많이 넣어. 한 2,000만 원, 막 1,000만 원 넣어.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파란불이야. 뭐야? 떨어지네? 한 2, 30만 원 떨어졌어. 뭐야? 왜 이렇게 떨어지지? 뭐 올라가겠지.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자. 다음날 또 봐. 또 파란불이야. 뭐지? 나 하루 일당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야, 뭐 20만 원씩 떨어지냐 또. 그러면서
팀장님이나 부장님이 불러도 멍 때리고 있고, 그러면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야 너 회사 나와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사고나, 야 너 그냥 집에 가, 그러면 조퇴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안 와. 내가 열심히 근로소득해서 번 돈이 막 하루에 막 계속 20만원씩 막 30만원씩 떨어지니까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야 이거 나 이래도 소용없다. 그리고 다음날 딱 출근했는데 파란불이야. 바로 손절합니다. 바로 빼죠. 바로 빼 그냥. 그리고 주식 안 해. 주식은 묻어놓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집어넣고. 그죠?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손쉽게 뺄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손쉽게 빼,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의 의지가 상관없이 기축통화가 되는 미국이 일정한 내용의 발표만 진행을 해도 주식의 코스피는 극대치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막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뭐 따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100만원 갖고 100만원 게임에 들어가니까 뭐 일정 부분의 수익도 크지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부동산을 해야겠다. 근데 내가 당장 부동산 할 돈 없잖아요. 그죠? 경매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소액 물건 위주로 조금 이게 단타나 혹은 가치를 부여해서 수익을 만드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면서 투자를 이어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지만 유튜브와 영상과 책에서 보는 경매에서, 미디어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도, 입찰 과정, 수익 과정, 수익 실현, 가치 분석, 더 나아가 세금, 절세 방안들, 뭐 이런 것들, 눈과 귀로 들은 거죠.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정 부분 내가 들었으면 실행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내게 됩니다. 실행을 해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행하는 타입이라, 제 영상에서도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그죠? 완벽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실행하면서 완벽해지는 겁니다. 단 무리한 걸 완벽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실행하면서 완벽해지는데 단 넘어져도 아프지 않게 작게 실행합니다. 거기서 가치를 보고 넓혀가는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경매로 부동산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매도를 통해 내 종잣돈을 빠르게 불리면서 재테크를 진행하죠. 그리고 사업을 병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인플루언서를 육성하는 기획사를 운영하고 유통을 통해, 무자본 유통을 통해 수익을 실현시키는 그런 전담팀을 운영하고 케이블, 공중파, 라디오, CM까지 광고 기획을 하는 전체적인 종합광고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이 답입니다. 대신 실행은 내가 넘어져도 아프지 않게 작게 쪼개는 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회사를 입사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플로어를 그리고 움직이는 거. 그게 가장 큰 해답이었습니다. 자, 어렸을 적 국민게임 부루마블, 이거 아시죠? 부루마블.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있죠? 모두의 마블이라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게임. 요렇게 한 바퀴 돌면 그러니까 땅을 많이 사서 타 유저들이 내 땅에 걸려서 임대료를 많이 지급하고, 타 유저가 임대료를 지급할 돈이 없어서 파산하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요런 게임인데, 이건 다들 장수 게임인 거 아시죠? 근데 남의 땅에 걸려서 뭐 인수 및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만 보자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기만 하면 망해. 그러니까 다 사고 마지막에 서울 땅에 걸려서 200만원 내고 파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루마블도, 모두의 마블이나 이 부루마블도 땅을 살 때는 어느 정도의 투자할 액수에 보유할 비율들을 조절해 가면서 지역별로 투자의 가치를 따져서 고려해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노란색이나 초록색 땅들은 뭐 한두 개 그냥 깃발만 꽂아 놓던 거나, 그냥 아예 땅만 사던가, 땅만 사서 건축행위는 하지 않던가, 뭐 빌딩이나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호텔이나 이런 거.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서울이나 요쪽 비싼데 부산 뭐 이런 땅들만 매입하려는 전략으로 가셔도 무방하죠. 이 찬스 카드에는 서울로 가시오도 있었어. 그래서 가치 있는 땅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은 최저가에 구입을 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서울의 땅에는 매수해서 과도한 비용을, 가치 있는 땅에다가는 땅을 좀 묻어놓을 수 있게끔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야 부루마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죠. 땅은 못 사. 맨날 찬스 카드나 뭐 무인도나 뭐 출발지나 이런 데만 걸치는 분들이 계세요. 땅에 못 걸리고. 그러면은 맨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요렇게 한 바퀴 돌면서 맨날 월급만 몇 번 받아. 그러다가 남의 땅에 걸려갖고 파산하죠.
현실도 똑같습니다. 땅을 안 사고 집을 안 사고 소유하지 않고 월급만 받으면 남들 전셋값 월세만 주다가 결국에는 파산합니다. 파산하기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해 지속적인 노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 급여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루마블이 인기 있는 이유가 현실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수하는 게임인 거죠. 부동산 투자가 전부가 되진 않지만 일정 부분 투자해야 되는 영역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자본소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거. 실물 자산이 뭐죠? 뭐 석유, 금,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되겠죠? 곡식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유일한 게 이 부동산이라는 놈은 가지고 있어도 돈을 줘요. 가지고만 있어도. 뭐 석유나 곡식이나 벼미나리 뭐 이런 거 집에 가지고 계신다고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은 가지고만 있어도 임대료라는 걸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또 팔면 지가 상승에 대한 가치를 받을 수 있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제인 주거에 대한 것들을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죠.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진행하셔서 내가 불황의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닥쳐오더라도 모면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바쁜 시간 와중에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